정미정은 아침 일찍부터 은행 로비를 닦고 있었다. 청소부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로 손등에는 나이가 새겨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무릎은 오래전부터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연이가 여기서 일하니까 깨끗해야지. 그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며느리가 지점장으로 일하는 이곳이 왠지 더 정성스럽게 닦아야 할 것 같았다. 남들 눈에는 그저 청소부 아줌마일 뿐이었지만 정미정에게 이곳은 며느리의 일터였다. 자랑스러운 며느리 강지연. 명문대를 나와 30대 초반의 지점장까지 오른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 하지만 요즘 지연이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다. 웃는 모습을 본 지도 오래됐다. 시험관 시술 4번째도 실패했다며. 정미정은 걸레를 꽉 쥐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며느리가 병원 다니는 것도 주사 맞느라 팔뚝에 멍이 든 것도 밤마다 몰래 우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아들 민수가 말하지 않아도 며느리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더 일찍 나와서 은행 바닥을 닦았다. 지연이가 출근했을 때 깨끗한 로비를 보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오전 9시 30분. 은행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미정은 구석에서 조용히 창문을 닫고 있었다. 로비 한쪽에서는 신입 직원 김수진이 서류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에 든 일회용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정미정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찾았다. 강지연 지점장은 창구 뒤편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어제도 못 잤구나. 정미정의 가슴이 저렸다. 바로 그때였다. 신입 직원 김수진이 서둘러 복사기 쪽으로 향하다가 정미정의 청소 카트와 부딪혔다. 앗!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공중으로 튀었다. 갈색 액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사방으로 튀었다. 바닥으로, 벽으로, 그리고 김수진의 하얀 유니폼 블라우스로. 아, 이게 무슨. 김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블라우스 앞쪽이 커피 얼룩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새로 산 유니폼이었다. 정미정은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정미정은 황급히 허리를 숙이며 손에 든 걸레를 내밀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이 떨렸다. 아줌마가 카트를 복도 한가운데 놔서 그런 거잖아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미정은 다가가서 블라우스의 얼룩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김수진은 몸을 휙 돌리며 뿌리쳤다. 닦지 마세요. 더 번지잖아요.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주변 시선들이 따가웠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청소부 뭐야? 아침부터 정신없네. 요즘 청소업체가 관리를 안 하나 봐. 귓속으로 속삭임들이 파고들었다. 정미정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60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적이 없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카트는 구석에 세워뒀었다. 복도 한가운데가 아니었다. 김수진이 급하게 모퉁이를 돌다가 부딪힌 것이었다. 하지만 정미정은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지연이 걸어 나왔다. 정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며느리는 정미정을 보지도 않고
김수진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강지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지점장 모두였다. 지점장님,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카트를 복도에 세워놔서 제가 부딪혔어요. 커피가 쏟아져서 유니폼이 다 망가졌어요. 김수진이 블라우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다. 강지연은 정미정을 돌아봤다. 그 순간 정미정은 며느리의 눈을 마주쳤다. 텅 빈 눈이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낯선 눈이었다.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청소 담당자분. 강지연이 입을 열었다.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쇠처럼 차가웠다. 업무 시간에는 청소 카트를 동선에서 치워주셔야죠. 직원이 다칠 뻔했잖아요. 지연아. 정미정은 무의식 중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강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저 청소부가 지점장님 이름을 말을 놓네. 뭐야, 아는 사이야? 속삭임들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정미정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강지연은 정미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여긴 집이 아니다. 나를 며느리로 대하지 마라. 정미정은 그 눈빛을 읽었다. 숨이 막혔다. 아니, 시어머니든 뭐든. 강지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기 은행 지점입니다. 쾅! 그 말이 정미정의 가슴을 내리쳤다. 주변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쪽을 쳐다봤다. 정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다. 축축한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든 뭐든 나가라고.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4년 전 아들과 결혼할 때만 해도 지연이는 그렇게 다정했다. 엄마 부르며 팔짱을 끼고 다녔다. 명절에는 함께 전을 부치고 주말에는 같이 시장에 갔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정미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청소부 뭐야, 난리 났네. 지점장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봐. 근데 왜 저래? 싸웠나? 직원들이 멀찍이 떨어져 속삭였다. 그 소리들이 정미정의 귀에 하나하나 박혔다. 정미정의 손끝이 떨렸다. 닦아내려던 걸음이 멈춘 채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다. 강지연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차갑고 단호한 뒷모습. 정미정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었다. 손이 떨려서 한 번에 잡히지 않았다. 2번, 3번 만에야 겨우 집을 수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고 천천히 로비를 빠져나갔다. 등 뒤로 시선들이 따라왔다. 날카롭고 차갑고 비웃는 듯한 시선들. 복도 구석에 멈춰선 정미정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연아. 며느리의 이름이 목구멍에 걸렸다. 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정미정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아니야. 지연이가 요즘 힘든 거야. 내 탓이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은 더 아팠다. 강지연은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로비 한쪽 상담 코너의 의자를 잡고 돌아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왜 하필 오늘이야. 오늘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다. 4번째 시험관 시술. 또 실패했다고. 착상이 안 됐다고. 죄송합니다, 강지연님. 다음 달에 다시 상담 예약 잡으시겠습니까? 간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그 무심한 말투가 강지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네 번째였다. 지난 2년간 매달 주사를 맞았다. 배에, 팔에, 허벅지에. 호르몬 주사 때문에 몸무게가 10kg 늘었다. 얼굴은 퉁퉁 부었고 피부는 거칠어졌다. 밤마다 속이 울렁거려서 잠을 못 잤다. 그런데 또 실패.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다. 핸들을 잡은 채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그리고 출근했다.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해. 난 지점장이니까. 하지만 오전 내내 집중이 안 됐다. 서류를 보다가도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착상이 안 됐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죄송합니다. 그때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다. 커피 쏟는 소리, 비명. 강지연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오늘 하루만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봤다. 청소부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 정미정이 신입 직원의 유니폼을 붙잡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여기 있어? 왜 지금?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강지연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연아, 병원 다녀왔어? 괜찮아? 이번엔 될 거야. 엄마가 기도 많이 했어.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미역국 끓여줄까? 시어머니는 매번 그렇게 물었다. 걱정하는 눈빛으로. 하지만 그 걱정이 강지연에게는 부담이었다. 압박이었다. 나도 알아. 내가 아기를 못 가지는 거, 내가 문제인 거. 그만 물어봐줘. 제발.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다. 착한 시어머니, 배려심 많은 시어머니. 남들은 다 그렇게 말했다. 강지연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결혼 초에는. 하지만 요즘은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혔다. 또 물어보겠지. 병원은 어땠냐고. 이번엔 어떻냐고.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지금 아무 말도 듣기 싫어. 그리고 지금 하필 은행에서 시어머니가 사고를 쳤다. 강지연은 직원 김수진을 봤다. 커피 얼룩이 블라우스 전체에 번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원래 이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지점장님,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김수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강지연은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정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주눅든 얼굴로 손에 걸레를 쥐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강지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왔다. 분노, 짜증, 아니면 수치심? 왜 하필 내 직장에서 이래? 왜 청소부 옷을 입고 여기 있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순간 시어머니가 낯설게 보였다. 아니, 창피하게 보였다. 청소부 앞치마, 낡은 운동화, 주름진 손. 내 시어머니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강지연은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청소 담당자분. 업무 시간에는 청소 카트를 동선에서 치워주셔야죠. 목소리는 냉정하게 나왔다. 일부러 더 차갑게 만들었다. 여기선 나를 며느리로 보지 마. 나는 지점장이야. 지연아. 시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강지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왜 이름을 불러 여기서?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궁금증 가득한 눈빛들. 저 청소부가 지점장님을 아나? 무슨 관계지? 강지연은 참을 수 없었다. 아니, 시어머니든 뭐든.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기 은행 지점입니다.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말은 공기 중에 퍼져버렸다. 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연은 그 표정을 보고도 시선을 돌렸다. 차마 마주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의자를 잡고 돌아앉았다. 등을 보였다. 이런 기본도 없는 행동 여기 손님도 많은데요. 말투에는 얇은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관계를 눈치 못 챌 거야. 나는 그냥 청소부한테 경고하는 지점장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하나같이 날카롭게 꽂혔다. 저 청소부 뭐야, 완전 사고 친 거네. 노인네는 그래서 문제야. 정신이 없어. 지점장님, 오늘 특히 예민한데 저 청소부 재수 없다. 직원들의 속삭임이 강지연의 귀에 들렸다. 그래, 이게 맞아. 나는 시어머니를 보호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호하는 거야. 강지연은 자신의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는 걸 느꼈다.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저 멀리 시어머니 정미정이 작아진 손으로 앞치마만 쥐고 서 있었다. 강지연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고개를 돌렸다.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머릿속에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맴돌았다. 착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지연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던졌다. 정미정은 복도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등을 기댔다. 지연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줄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은행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다. 저 청소부 아직도 있네. 빨리 나가면 좋겠다. 지점장님, 기분 더 나빠지겠어.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귓가를 찔렀다. 정미정은 고개를 더 숙였다.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을 되짚었다. 처음 며느리가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미정은 무조건 응원했다. 지연아, 괜찮아. 요즘엔 의학이 발달해서 금방 될 거야. 병원 다니느라 힘들지? 엄마가 밑반찬 해다 줄까?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도 잘 안 받았다. 주말에 집에 오는 횟수도 줄었다. 정미정은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다. 병원 다니느라 힘들겠지. 스트레스 받겠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다. 하지만 3개월 전 첫 번째 시술이 실패했을 때였다.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정미정은 가슴이 미어졌다. 지연아, 괜찮아.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많대. 다음번엔 될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무슨 말? 괜찮다고, 다음번엔 된다고, 그런 말이요. 엄마는 안 해봐서 몰라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쾅 닫았다. 정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위로한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아들 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지연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 조금만 이해해줘. 나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정미정은 그게 더 이상했다.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는데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두 번째 시술이 실패했을 때는 더 조심했다. 집에 와서 밥만 차려주고 말은 최대한 아끼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엄마, 전 식단 관리 중이에요. 병원에서 식단표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삶은 닭가슴살과 브로콜리만 놓여 있었다. 양도 적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먹으면 몸에 기운이 없지. 병원에서 체중 조절하래요. 살 빼면 착상률이 올라간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정미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아이 갖는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또 화낼까봐. 세 번째 시술 전 며느리는 새벽 운동까지 시작했다. 엄마, 지연이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가.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 임신 준비한다는 애가 왜 그렇게 무리하게. 병원에서 적정 체중 유지하래. 그래야 호르몬이 잘 작용한대. 근데 얼굴이 왜 저렇게 부었어? 살 빼는데? 호르몬 주사 맞아서 그래. 부작용이래. 정미정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예전엔 그렇게 예쁘고 생기 넘치던 얼굴이 지금은 퉁퉁 붓고 생기 없이 변해 있었다.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머리카락도 푸석해졌다. 이러다 애보다 지연이가 먼저 쓰러지겠어. 한 달 전 세 번째 시술도 실패했다. 그날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정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먼저야.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차가웠다. 엄마는 몰라요. 뭘? 아이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주사 맞고 체중 재고 운동하고 식단 지키고 그러면서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엄마는 계속 물어보잖아요. 병원은 어땠냐고, 괜찮냐고, 다음엔 될 거라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나도 알아요. 나도 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정미정은 얼어붙었다. 지연아, 나는 너 걱정해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미정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눈물이 흘렀다. 억울했다. 나도 힘들어. 내 며느리가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위로 한마디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나는 뭐야? 아들 민수가 나와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지연이가 요즘 정말 예민해. 이해해줘. 나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나한테만 왜 저래? 아니야. 나한테도 그래. 민수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나도 으쌰으쌰하면서 응원했어. 같이 운동하고 식단 맞춰 먹고. 근데 자꾸 안 되니까 지연이가 점점 무너지는 거야. 나한테도 짜증내고 말도 안 하고. 그럼 너도 힘들잖아. 응. 근데 엄마, 지연이가 더 힘들어. 우리는 몸이 안 아프잖아. 근데 지연이는 매일 주사 맞고 피 뽑히고 호르몬 때문에 몸이 이상해지고 그러면서도 안 되니까 자기 탓만 하는 거야. 정미정은 말을 잃었다. 그래, 지연이가 제일 힘들겠지. 나도 알아. 근데 나도 힘들단 말이야. 그 뒤로 정미정은 며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도 줄였다. 집에도 덜 갔다. 하지만 마음은 더 불편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걱정해 주는 게 잘못이야? 며느리와 사이가 이렇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서 마주쳤다.
정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내가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었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하면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풀릴까 싶었다. 하지만 강지연은 그 말을 끊었다. 여긴 집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정미정은 순식간에 그 눈빛 앞에서 움츠러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시어머니라고 봐주는 거 아니다? 나는 내 시어머니인데. 직원들의 속삭임이 더 깊어졌다. 가족끼리 저런다고? 완전 싸우나 보네. 저러니 애가 안 생기지 집안 분위기가 저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정의 온몸이 굳었다. 애가 안 생긴다고?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가빠졌다. 정미정은 뒤로 물러섰다. 비틀거렸다. 그 둘 사이의 공기가 너무 뜨거워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이었다. 주변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비난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 정미정은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은행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가야 해 빨리. 다리가 후들거렸다. 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정미정은 멈춰섰다. 손에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오늘 아침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들. 이걸 전해줘야 하는데. 정미정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다. 강지연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차갑고 단호한 뒷모습. 지금 줘야 할까 아니면. 망설였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정미정은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바로 그때 은행 입구문이 열렸다. 익숙한 발걸음 소리. 엄마. 강민수였다. 정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전화 안 받으셔서 법무사 사무실 갔다가 여기 오신 줄 알고. 민수는 말을 멈췄다. 로비 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모두 한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엄마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그리고 아내 지연은 의자에 앉아 등을 돌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직감했다. 엄마와 지연이 또 부딪힌 것 같았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아까 병원 들렀다 오신다더니 왜 여기? 민수야. 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우셨어?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들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거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오신 거예요? 응. 너희한테 줄 거. 정미정은 머뭇거리다가 손에 쥔 서류를 내밀었다. 민수가 봉투를 받아 열었다. 등기부등본 몇 장, 그리고 부동산 증여 계약서. 이게 뭐예요? 민수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첫 장, 신혼집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가 강지연으로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장,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역시 강지연 명의. 세 번째 장, 증여계약서. 증여자 정미정, 수증자 강지연. 민수의 손이 멈췄다. 엄마, 이게 너희 둘 건물 그거 다 내가 해둔 거야. 정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신혼집도 역삼동 상가도 다 내 명의였던 거 지연이 이름으로 넘겨줬어. 지난달에.
민수는 말을 잃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신혼집,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평 아파트, 시세가 15억이 넘었다. 역삼동 상가, 1층 상가 건물, 월세만 500만 원씩 나오는 건물, 모두 엄마 명의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엄마, 왜 이걸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정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아이가 안 생긴다고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돈이라도 좀 더 남겨주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 아이 낳으려고 병원비도 많이 들고 지연이 몸도 안 좋은데 집 걱정, 돈 걱정은 하지 말았으면 싶었어. 정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지난달에 다 정리했어. 법무사한테 맡겨서 지연이 명의로 다 바꿨어. 오늘 최종 서류 받으러 갔다 온 거야. 민수는 서류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필요 있었어. 정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단단했다.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며느리라고 해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힘들 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 이제 지연이한테 전해줘. 엄마가 직접 주려고 했는데. 정미정은 말을 흐렸다. 며느리 쪽을 쳐다봤다. 강지연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민수는 서류를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강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거 엄마가 주신 거야.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다. 뭔데? 지연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무심하게. 하지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우리 집. 엄마 명의였대. 그거 내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야. 지연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상가도? 응. 역삼동 상가. 그것도 엄마 명의였대.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지연이 내가 요즘 힘들어하니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라고 해주신 거래. 지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게 시어머니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신혼집. 그들이 결혼하면서 들어간 집. 민수가 마련해 준 거라고 생각했다. 상가. 매달 들어오는 월세. 그걸로 병원비를 냈다. 민수 회사 월급으로는 부족했으니까. 모두 시어머니가 준비해 둔 것이었다. 언제부터? 지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잠겼다. 결혼할 때부터래. 엄마가 다 준비하셨대. 근데 말 안 하신 거야. 부담 주기 싫어서. 민수가 대답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시어머니 정미정이 서 있었다. 청소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쥐고 눈빛이 마주쳤다. 정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슬프고 쓸쓸한 미소.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뭘 한 거지? 눈앞이 흐려졌다. 아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시어머니라고 봐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기본도 없는 행동. 그 말들을 시어머니에게 했다. 자신을 위해 집도 건물도 다 준비해준 시어머니에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건 단 한 줄뿐이었다.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 한마디에 지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지점 내부가 일순 조용해졌다. 강지연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모두 사라졌다. 로비에 있던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민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연아.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내가 뭘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까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시어머니든 뭐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런 기본도 없는 행동. 자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해준 시어머니에게 한 말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지연아, 엄마는 너 괴롭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엄마가 계속 물어본 것도, 걱정한 것도 다 내가 힘들어 보여서였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엄마도 힘들었어. 내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게. 근데 뭘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물어보고, 걱정하고, 그것밖에 못한 거야.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나도 알았어.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 저 멀리 정미정이 여전히 서 있었다. 청소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수가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미정은 쭈뼛 서 있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야, 나 지연이한테 미안한 것만 해서. 아니에요, 엄마. 민수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잘못한 거 없어요. 지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도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 지연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참지를 못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뭔가라도 해주고 싶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더라. 그래서 집이랑 건물이라도 정리해서 줄라고. 엄마. 근데 그것도 부족했나 봐. 지연이가 날 저렇게 싫어하는데. 정미정의 목소리가 잠겼다. 민수는 엄마를 꼭 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가 엄마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강지연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서류를 손에 쥔 채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저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정은 며느리를 봤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지연아,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엄마 탓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병원도 계속 실패하고 주사도 너무 아프고 살도 안 빠지고 매일 운동하는데도 식단 지키는데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물어보시면 더 못난 것 같고 더 한심한 것 같고. 정미정은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지연아,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로비 바닥에 서류를 쥔 채로 정미정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며느리 옆에 앉았다.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어떻게 이해해요? 저 엄마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너 힘들었으니까. 엄마도 알아. 정미정이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정확히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더 조심할걸.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저 청소부 지점장님 시어머니였어. 건물까지 다 준비해 주신 거야.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웅성거림이 조용히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비난이 아니었다. 미안함이었다. 신입 직원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 지점장님, 제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김수진은 정미정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가다가 부딪힌 건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미정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민수가 옆에서 부축했다. 직원들이 뒤에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아무도 더 이상 감히 정미정을 무시하지 못했다. 청소부 앞치마를 입고 있지만 그녀는 이 은행 지점장의 시어머니였다. 며느리에게 15억짜리 집과 수억대 상가를 선물한 사람이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정미정은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지연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서류를 붙잡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지연아, 일어나. 정미정이 손을 내밀었다. 지연은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정미정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니었다. 지연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아까와 달랐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존중의 침묵이었다. 정미정과 강지연이 마주섰다. 은행 로비의 공기가 잔잔하게 흔들렸다. 직원들은 멀찍이 물러나 있었고 손님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건 엄마와 아내가 풀어야 할 일이었다. 강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 없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나 요즘 우울한 걸 엄마한테도 티 안 냈는데 엄마가 자꾸 물어보시니까 짜증이 났어요. 병원 어땠냐고, 괜찮냐고, 다음엔 될 거라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도 알아요. 엄마가 걱정해서 그런 거.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지연아, 시험관 시술 처음 시작할 땐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이도 젊고 건강하니까 잘 될 거라고. 지연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실패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머리론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지연은 가슴을 짚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칼로리 세고 주사 맞으러 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끊었어요. 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남편이랑 데이트도 못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 갖는 데만 집중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4번이나. 정미정의 가슴이 저렸다. 엄마가 물어보실 때마다 대답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이번에도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지연아, 그건 창피한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요. 엄마 앞에서 며느리로서 손자 못 낳아주는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엄마를 피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가고 엄마 얼굴 보면 제가 더 못난 것 같았거든요. 정미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나는 내가 손자 낳아주길 바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 너 자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였어. 내가 아이를 원한다길래 엄마도 그게 이루어지길 바랐던 거야. 정미정의 목소리도 떨렸다. 근데 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어. 엄마, 돈이라도 더 줘야 하나, 밑반찬이라도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만 했어. 근데 내가 계속 피하니까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정미정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도 힘들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그래서 자꾸 물어본 거야. 괜찮은지, 도와줄 건 없는지.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참지를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로비에는 고요함만 흘렀다. 정미정은 손끝으로 앞치마를 꼭 쥐었다. 지연아, 엄마가 계속 요구만 했니? 아니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엄마는 그냥 걱정하신 건데 제가 예민해져서 모든 말이 요구처럼 들렸어요. 엄마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지연은 정미정의 손을 꼭 잡았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화풀이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정미정은 며느리를 꼭 안았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미안하다. 너 괴롭게 한 줄 몰랐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들의 눈빛 사이에서 불편함과 후회, 오해가 서서히 흘러내렸다.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엄마, 지연아, 이제 집에 가자. 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다. 지연은 서류를 꼭 안았다. 엄마, 이거 정말 받아도 돼요? 당연하지. 다 내 거야. 너무 큰 선물이에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미정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면 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지연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미정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동안 움츠리던 몸이 천천히 펴졌다.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제자리를 찾았다.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단단했다.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할게. 네, 엄마.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정미정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가족이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 내가 엄마한테 한 말, 그건 잘못된 거야. 네, 알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예민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특히 가족을. 정미정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엄마는 청소부야. 맞아. 근데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이 일로 너희를 먹여 살렸어. 민수 대학 보냈고 너희 집도 마련해줬어. 당당한 일이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오늘 내가 엄마를 쳐다보는 눈빛이 창피하다는 듯이 봤어. 엄마, 솔직히 말해. 내가 엄마를 쫓아낸 건 커피 쏟아서가 아니었지? 청소부 앞치마 입은 엄마가 이 은행에 있는 게 싫었던 거지? 정미정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맞아요,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그 순간 엄마가 창피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손님들도 수군거리고 그 앞에 청소부 옷 입은 엄마가 서 계시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정미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근데 지연아, 엄마는 내 앞에서 당당할 거야. 청소부든 뭐든. 이게 엄마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 내가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 내 자유야. 근데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정미정의 눈빛이 단단했다. 오늘 일은 엄마가 용서할게. 내가 힘들었던 거 아니까. 근데 다음엔 없어.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하나 더. 정미정은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한테 화풀이 하지 마. 엄마도 사람이야. 아프고 상처받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엄마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정미정은 며느리를 다시 안았다. 엄마가 사랑한다. 많이.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눈치 보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듯 보였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했다. 청소부 앞치마를 입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했다. 주변 직원들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건물 주시면서 청소 일을 하시다니. 며느리한테 저렇게까지 해주시고도 당당하시네. 존경의 눈빛들이었다. 정미정은 며느리에게서 천천히 물러났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지연이 물었다. 청소마저 해야지. 아직 일 끝나려면 1시간 남았어.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제가 청소업체에 말할게요. 아니야. 일은 일이야. 끝까지 해야지. 정미정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게 엄마 자존심이거든.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야, 지연이 좀 챙겨줘. 오늘 많이 울어서 얼굴 부었을 거야. 네, 엄마. 정미정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 쪽으로 향했다. 뒷모습은 여전히 작았다. 청소부 앞치마를 두른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달랐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다. 당당했다. 은행 문 앞에 도착한 정미정은 잠시 멈춰섰다. 뒤를 돌아봤다. 며느리 지연이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미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미소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정미정은 다시 몸을 돌려 복도로 들어갔다. 문 밖으로 겨울바람이 살짝 들어와 로비 바닥을 스쳤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다. 강지연은 아무 말 없이 그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15억짜리 집 등기부등본, 수억대 상가 증여 계약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지연은 눈물을 닦았다. 나 정말 최악이었어. 엄마한테. 알아. 근데 엄마가 용서하셨잖아. 어떻게 용서해?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말했는데. 그게 엄마야. 우리 엄마. 민수가 아내를 꼭 안았다. 엄마는 원래 그래. 아무리 속상해도 결국엔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지연은 민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지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봤다. 복도 저 끝에서 정미정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허리를 굽힌 채로 성실하게. 그 모습이 눈부시게 보였다.
지연의 입에서 아주 낮고 조용한 말이 흘러나왔다. 가족이라도 사람 대접은 서로 해줘야지. 민수가 물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배운 거. 지연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한테 배운 거. 은행 안은 고요했다. 로비의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손님들의 발소리,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일상이 다시 흘러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 달랐다. 더 따뜻했다. 더 의미 있었다. 저 멀리 복도에서 정미정이 걸레를 빨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등을 비쳤다. 청소부 앞치마를 입은 노인. 하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 그 고요함이 오래 남았다.